20개 정도 헬스장에서 먹고 튀면요. 금액이 얼마일까? 먹고 튀면 60억이야. 이런 애들 많지. 60억? 빵 5년 갔다 오지 뭐. 이런 애들 많잖아. 빵 5년 가. 60억 생긴데 갈래 말래.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새해 헬스장을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작년에 헬스장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다뤄봤고, 오늘 다룰 거는 헬스장 먹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 새끼들은 왜 먹튀를 할까? 구조를 잘 봐야 돼. 우선 이제 먹튀를 하는 경우가 첫 번째, 작정한 경우. 두 번째, 운영이 힘들어서. 이 두 번째, 운영이 힘들어서 같은 경우는 사전 징후가 생겨요. 사전 징후. 갑자기 세일을 많이 한다든지, 선생님들의 PT 회원이 많이 없어 보일 때, 약간 이런 게 사전 징후인데, 이게 왜 그러냐? 경기가 안 좋을 때 헬스장이 가장 먼저 타격받아요. 요즘 2024년, 2025년 경기 엄청 안 좋지? 왜 안 좋냐? 뭐 그거는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 내수 경기가 안 좋아. 내수 경기가 안 좋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수능이 끝나면은 11월 말부터 고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 등록을 많이 해. 자, 역대급으로 2024년 11월 말에 등록이 진짜 없었어요. 한 2023년 대비 한 5분의 1 가량 생각하면 돼. 평균적인 100명이 등록했어. 근데 150 등록할 수도 있지. 근데 요번에는 20명 요런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단연차의 결과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치 감소는 확실하게 내수 경기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치명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그래서 제2의 IMF 예견도 뭐 이건 경제 문제니까 이걸 다루진 않을 거고, 그럼 2024년 11월 말에 별로 등록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헬스장은 타격이 오냐면은 2025년 봄쯤, 요때 헬스장들이 폐업을 많이 할 겁니다. 대부분 헬스장은 선납을 하죠. 한 3월에서 5월 요때 왜 폐업이 많을 거냐? 1월 달은 그래도 많이 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다 1월 달에 등록하잖아, 헬스. 그럼 1월 달에 1년치 끊고 3개월치 끊고 6개월치 끊고 하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 돈은 이빠이 땡겨. 그러면 업주 입장으로 보자고. 1월 달에 돈을 많이 땡겨 놨으니 언제 타격이 오냐면은 봄쯤에 타격이 와요. 1월 달이니까 특수성 때문에 한 거란 말이야. 안 오면은 슬슬 접을 준비를 하지. 접을 때 언제 접겠어. 먹튀를 할 생각을 하면. 그럼 돈을 바짝 땡기고 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봄쯤에 먹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 양심적이신 분들은 폐업을 해도 최대한 회원님들의 환불 금액을 돌려주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헬스장 폐업은 돈을 못 돌려봤죠. 본인들이 사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선납으로 받은 돈이 있어. 돈은 있는데 이 헬스장들의 회원들의 기간이 끝날 때 이게 완료가 되는 거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3개월 남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남고, 어떤 사람은 1년 남았는데, 그러면 그 1년 남은 사람들 거 다 기다려가지고 폐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폐업을 해서 일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면 양심적이면 돌려주긴 해.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 그래서 대부분 헬스장을 리뉴얼해서 팔거나 이름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름 자주 바뀌는 헬스장, 사장은 바뀌고서 계속 가는 경우가 많다. 이게 헬스장 사장들의 잘못된 자본 굴리기인데, 선납을 받으면 빚이잖아. 고객한테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할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빚이라고 생각 안 해.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내 돈이야. 이게 왜 네 돈이야. 이게 빚이거든. 돈을 받으면 그게 지 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남은 건 생각 안 한다고, 헬스장 회원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먹튀가 발생한다. 폐업을 했는데 회원들한테 정상적으로 이렇게 환불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진짜 양심이 좋은 편이에요. 저도 헬스장을 폐업은 한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주변 보는데 폐업하면은 그냥 다 먹튀죠, 거의 다. 만약에 폐업을 하는 사장님이 환불할 금액이 있어서 좀 돌려준다, 조금이라도, 소정이라도, 이건 진짜 양심이 있으신 분이다. 폐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장사가 안 돼서 접는 건데, 그 와중에도 자기가 대금을 마련해서 이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한테 돈을 돌려준다는 얘기잖아. 장사가 망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보편적인 상황에서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이걸 막기 위한 법안도 필요하고, 많은 방법들을 강구해서라도 이 헬스장 폐업이나 이제 피해를 보는 회원들을 구제해야 되는 방법들이 꼭 필요하다고 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 작정하고 계획을 하는 경우, 요런 경우는 대부분 바지 사장일 경우가 많아요. 바지 사장으로 활동해야 하는 애가 먹고 튀는 경우도 있고, 바지 사장 짓을 하다 보니까 투자금을 지 돈이 아니야. 다른 데서 유치를 받아서 그 돈으로 헬스장을 굴리고 또 증가시켜서 굴리고
다단계 형식으로 헬스장을 프랜차이즈. 그래서 대부분 뉴스에 터지는 게 뭐 헬스장 조그마한데 하나 터지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막 프랜차이즈로 돼 있던 애들이 먹튀가 데미지도 세고 징후도 알기 어려워요. 프랜차이즈 헬스장은 대부분 기구도 좋고 깔끔하고 그 투자금이 생기려면 여러 명이 투자해서 굴려야 돼. 투자한 사람은 그냥 공짜로 돈을 빌려줘요? 자기도 수익을 원하니까 투자금을 냈잖아. 부실한 경영 상태, 여러 사람이 투자해서 여러 사람한테 투자 이익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럼 뭐야? 투자를 하고서 불로소득을 원하는 투자자들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내가 돈을 댔으니까 그 투자금에 대한 몇 프로의 지분에 대한 이익을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이 투자자가 많으면 어떻게 써요? 헬스장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이 나면 10명이 투자했으면은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실 경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헬스장들이 먹튀하는 경우가 이래서 발생돼요. 운영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남으면은 투자를 받은 사람들한테 있으면 그 이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돈이 안 되지. 돈을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헬스장의 고유한 선납 시스템을 이용해서 먹고 튀는 게 제일 빠르다. 투자를 해놓고서 프랜차이즈를 많이 늘렸어도 파이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조금만 먹고 튀어도 돈이 돼요. 투자 지분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 수익률 얼마 해줄 테니까 나한테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고 엄청난 프랜차이즈 시장을 늘려놓은 다음에 그 파이가 엄청 커졌을 때 이때쯤 됐다 싶고 한 번에 먹고 다 팔고 튀는 거지. 20개 정도 헬스장에서 먹고 튀면요. 금액이 얼마일까? 이런 계산은 쉽게 하려면은 헬스장에 들어간 총 투자 비용 정도 나와요. 20개 정도를 평균 3억으로 잡으면 먹고 튀면 60억이야. 이런 애들 많지. 60억? 빵 5년 갔다 오지 뭐. 이런 애들 많잖아. 빵 5년 가. 60억 생긴데 갈래 말래. 대부분 양심 있는 사람들은 못 가지만 남의 돈이니까 되게 굉장히 이 모럴 해저드가 쉽게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선납금으로 땡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헬스장 트레이너들에게도 임금 체불까지 만들고 해서 먹고 튀는 겁니다. 깔끔하죠. 그러면은 헬스장 트레이너들한테 임금 체불 뭐 3개월 4개월 조금 있다 줄게 해가면서 그러면 20개의 매장에 트레이너만 뭐 한 100명 될 거 아니야. 이 임금을 3달만 밀려봐요. 얼마일 것 같아요? 최소 200씩만 칩시다. 그럼 2억이야. 순수익금이라고 먹고 튀는 게. 그래서 먹튀가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헬스장이 이제 먹고 튀지 못하게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 여러 가지 방안이 끝.